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신용보증기금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자, 조금 늦었죠?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미처 빨리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열심히 공략 한번 해볼게요.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항목 분석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 제 영상 많이 보셨다면 아시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습니다.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희소식이죠. 이번에 적부 판정입니다. 신보의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이 굉장히 어렵고 약식 논술까지 있어서 이게 만약에 심사가 됐을 경우에 정말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사실 적부를 할 거면 왜 약식 논술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가를 안 할 건데. 약식 논술 공략은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식 논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이거 영상을 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을. 자, 본격적으로 1번 항목부터 공략해 보겠습니다. 만만치 않죠? 100자 이내에 뭐 이런 것들 자기소개를 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요. 해석은 자기 자신의 핵심 역량,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의 핵심 역량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해 달라.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달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칼, 경쟁력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걸 꺼내봐라. 요런 이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서류 전형에서 평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시적 표현, 수주상적 표현, 비유법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면접 시 활용에 용이하도록 직무 수행 시 핵심 역량을 그냥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뭐 나열도 괜찮고. 그래서 뭐 요 정도 기술 하시면 돼요. 적부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핵심 역량, 이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고 그를 통해서 기관의 어떤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 요 정도만 한 문장으로 딱 적으시면요. 한 70에서 80자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요. 예시 보여드리면은 뭐 탁월한 핵심 역량 요거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고 그래서 요거 이제 과제, 전략 과제에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뭐 혹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저의 강점은 어떤 능력이고 역시나 플러스는 똑같죠.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 세 문장인데 한 문장으로 줄인 거죠. 그래서 보유, 역량,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요렇게 딱 세 가지 내용을 넣어서 그냥 한 줄로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적는 게 추상적인 표현이나 뭐 이런 거 적는 것보다 면접 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바로 항목 2번 갑니다. 공동의 성과 창출인데 요거 하면은 보통 우리가 팀워크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무임승차자, 규칙 미준수, 흔히 말하면 팀워크, 이제 팀 작업할 때 빌런이죠. 그래서 이 빌런들에 의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이건 리더십을 평가하는 겁니다. 리더십이 NCS 정의상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팀의 좋은 영향력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빌런들을 이끌 수 있는가, 즉 무임승차자, 규정 미준수자, 흔히 트러블러로 그럽니다. 빌런들을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했던 사례가 있는가, 그래서 그를 통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요걸 갖다 물어보는 게 요 항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도 이런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먼저 플롯을 보면은 문제 팀원이 있었는데 갱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요렇게 갱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 팀원을 갱생시킬 수 있는 팀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량을 입사 후에도 적용해서 잘 일하겠습니다. 요 정도의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 보시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학창 시절에 리더십 발휘에서
조직원들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켰다. 좋은 영향력을 줬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를 좋은 평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두 가지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럼 면접관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세 설명으로 리더십은 뭐라 그랬죠? 리더십은 팀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팀원들을 이끌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팀에서 어떤 팀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은 뭐였는지 간단하게 요거보다 짧아도 돼요. 역할을 했는지를 갖다가 기술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빌런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빌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팀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팀원들 중에 빌런이 있었다. 뭐 규칙 위반, 지각을 하는 거나 이런 흔한 사례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아졌고 이제 무임승차자죠. 약속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팀원도 있어가지고 팀 내 갈등이 심화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빌런의 등장을 알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오늘 마우스 상태 별로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팀 내 갈등이 심화되었다. 빌런이 등장했다. 그럼 빌런 등장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막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좋은 영향력 발휘, 그들을 갱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갈등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갱생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팀을 조금 도와줬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제 보통 갱생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 뭐 이런 거요. 지각을 사람들이 하도 하니까 내가 아예 30분 일찍 도착해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인증샷을 날리면은 사람들이 갱생이 좀 되겠죠. 물론 갱생이 안 되는 사람도 많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작정 팀원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이나 좀 힘든 점들을 조금 이제 나눠서 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겠죠. 미안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 빌런 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했고 그 결과 갱생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참고가 쉽도록 좀 내용을 상세하게 적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사 후에 조직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조직에 좋은 영향력을 줄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리더십을 발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항목 2번이에요. 자, 그럼 3번 가겠습니다. 늘상 나오는 이 핵심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핵심 가치 바탕으로 해서 본인과 연관지어서 얘기하십시오. 근데 특이하게도 자기개발 계획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흔히 말하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핵심 가치는 도울 뿐이고요 자기개발 능력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개발 능력은 늘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자아인식, 자기관리, 경력개발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개발할 수 있는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게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성 전략은 이제 이겁니다.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경력 개발 목표를 나는 가지고 있고 필요 역량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채워넣을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어쨌든 세 가지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와 연관 깊은 전략 목표를 하나 선정하셔가지고요. 그걸 여러분들의 직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 3번 항목입니다. 그리고 자, 핵심 내용은 전달 내용은 이거죠. 조직의 목표가 있고 전략 목표가 딱 있는데 이 전략 과제가 있을 겁니다. 이 전략 과제에 내 직무에서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중 일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내가 개발할 예정이다. 요 맥락으로 적는 게 3번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약하면 이렇죠. 그래서 전략 목표를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전략 과제들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상경계 직무에서는 이 두 번째는 좀 힘듭니다. 거의 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죠, 맞죠? 사실은 앞으로 개발하겠다가 될 수는 있어도 요걸 갖추고 있다는 좀 쓰기 힘드니까 보통은 요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 직무하고 관련이 많아요. 금융 직무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직무를 수행을 잘 해야지 요 전략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매칭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 서버 보면은 직무 수행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을 갖다가 쭉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업무가 어떤 전략 과제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작성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자, 작성 플러스는 이겁니다.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를 기술하시고요. 왜냐하면 제 직무의 역할에 있어서 필요한 잘해야 되는 이제 업무가 어떤 것인데, 그 업무를 내가 보유 역량으로 잘할 수 있고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역량, 필요 역량 개발을 위해서 세부 목표를 세웠고 이렇게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역량 개발 를 완수한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이랑 앞으로 개발할 역량이랑 포함해 가지고 그걸로 전략 과제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술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가진 거 가지고 여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요 가치를 갖다가 요 전략 목표에 크게 기여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기 위해서는 내 직무에서는 요런 거 잘 해야 되고 요런 사업에 기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요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잘할 자신이 있다. 하지만은 요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요런 역량이 조금 더 필요하다, 플러스로 해서. 근데 지금 나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자격증 같은 거, 교육이나 자격증을 통해서 이 역량을 채워 넣겠다. 그래서 지금 개발 계획에 따라서 보통 요런 데는 이제 구체적인 역량 개발이라고 하면은 목표 기한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배우겠다, 학습하겠다. 그러니까 중점적인 부분, 성취도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언제까지 공부할 거고 뭘 중심으로 공부하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계획이 기술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 수행을 하고 나면은 채워지겠죠. 채워지고 나면은 여기 역량에다가 요거 이제 업무를 요거 전문성을 더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앞으로 개발의 역량을 더해서 어떤 업무를 잘해서 전략 과제에 기여할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할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이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크기 때문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더 역량 개발해서 이거에 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4번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공과 실패를 갖다가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직무 수행 능력 태도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이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낀 점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이나 사람은 이제 태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를 형성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게 직무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 기반 태도 있죠. 태도. 직무 기술서에 이제 직무 유관 태도가 있을 겁니다. 그 태도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태도 중에 하나 키워드 선택하셔서 이걸 어떠한 계기로 보유하게 됐는지를 적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성공 또는 실패를 통해서 특정 태도와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뭐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이 없어요. 뭐 성공이면 유리하고 실패면 불리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겠죠. 계획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내가 크게 실패했다, 뭐 여행에서 뭐 버스 잘못 타가지고 뭐 다른 국가 갈 뻔했다, 불법 체류자 될 뻔했다, 이런 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은 계획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겠죠. 이런 사례를 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경험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또는 기관에 필요한 태도 또는 가치를 나는 보유했고 그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다, 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적는 게 항목 4번입니다. 그래서 작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직무나 기관에 유관한 도움이 되는 태도나 가치관이 형성됐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경험을 통해 형성됐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지원한 직무나 기관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한 태도와 가치관으로 기관에 기여할 자신이 있지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예시 볼게요.
요런 거죠. 저는 이제 금융 공모전 입상 실패를 했던 경험이 가장 큰 실패 경험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소직, 그 소통, 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에서 어떤 키워드, 어떤 태도, 가치관이 형성됐는지 두 가지식으로 기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험 상세 서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실패했거나 성공해서 어떤 태도가 형성이 됐고 어떤 태도의 중요성, 어떤 가치관의 중요성을 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통 부족으로 수상 실패를 했고 특히나 뭐 이런 사례 정말 큰일이죠. 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공모전 마지막 날 제출을 안 한 겁니다. 누가 제출할지 소통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경험 한번 겪고 나면 어때요? 아, 팀원들끼리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깨달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실패 사례를 갖다가 기술하시고 나면은 성공 사례의 기술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실패 사례를 기술하셨을 경우에는 이 경험을 계기로 다음 활동, 다른 활동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가 소통이 부족해서 공모전 준비를 하는데 소통이 부족해서 제출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공모전을 나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전국 본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개선 사례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패 사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개선 사례를 덧붙여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갈 내용이 이런 소통 사례가 왜 중요하냐? 신보에서는 직업 업무 협력이 정말 중요하고 정보 공유도 정말 중요하다. 이 경제 금융 정보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할 자신이 있고 팀의 조직에 도움이 될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4번 항목입니다. 자, 이제 약식 논술 전에 5번 항목 끝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직업윤리 평가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설명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설명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직업윤리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직업윤리가 키워드가 요렇게 있죠. 뭐 직장 예절은 이제 보통 안 쓰니까 자기소개서에 요 6가지 중 하나를 적으시면 되는데 근면성은 꾸준함, 정직성은 속이거나 숨김이 없음, 성실성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한 노력. 굳이 자기 역할은 아니었지만 120% 발휘하는 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었지만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다음 봉사정신은 내가 이득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봉사 정신입니다. 그리고 책임의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갖다 역할을 다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준법성은 이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 이유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면성, 정직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성실성, 봉사정신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필요한 이유를 그대로 가져다 써가지고 조금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의식과 준법성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이제 갖다가 조금 변경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례는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근면성과 준법성까지 어떤 사례를 써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례가 있겠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합니다라고 쓰실지를 갖다가 정하시면 되겠죠. 자, 읽어보시고 본인이 가진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작성 블롯은 이것만 딱 정리가 되면 간단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윤리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유는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공공기관의 직원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있지요. 증거 사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윤리를 바탕으로 직무에 잘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 보여드리면은 공공기관에서 왜 필요한지, 직업윤리가 필요한지 근면으로 저는 적었어요. 그래서 근면한 태도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사례, 저는 이 근면한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요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적었고요. 그리고
적었으니까 뭐 해줘야 됩니까? 이제 그에 관한 사례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면의 정의 제가 말씀드렸죠. 꾸준히 초심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드린 사례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처음에 할 게 많으니까 30분 전 도착을 갖다가 이제 결심을 했다. 그러면 근면은 어떻죠? 이 태도를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도를 조금 사람이라는 게 해이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근면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사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입사 후에도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항목 5번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시들은요, 전부 다 이제 제 블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식 논술은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완성해 보십시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